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조동사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알더라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모르는 정도나 정리가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좀 체크를 좀 부탁드려요. 자, 일단은 조동사를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할 내용은 조동사와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조동사와 가정법. 자, 그리고 조동사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조동사는 9개, 즉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 뜻, 자기만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의미가 없는 조동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의미가 없는 조동사는 바로 현재 완료의 have, 자, 그리고 비동사, 진행과 수동태의 be, 그리고 바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d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은요, 모두 9개입니다. 아시겠죠? 9개. 이 9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의미 없는 조동사와 의미가 있는 조동사에 자, 각각의 특징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 의미가 없는 조동사들은 자,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걸 뭐라고 하죠? 중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동사와 섞어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의미 없는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조동사는 다른 조동사들과 섞어 쓸 수 없고요. 자, 다른 조동사와 함께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써주셔야 되냐면은 바로 준조동사라고 불리우는 조동사 근접, 조동사와 비슷한 표현들, be able to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중첩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의미 없는 조동사와 의미 있는 조동사들의 차이점을 봤고요. 자, 이제 각각의 조동사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의미 있는 조동사로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will이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will의 과거형 would가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바로 shall이 있고요. shall의 과거형 shoul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n이 있고요. can의 과거형인 could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may가 있고 may의 과거형인 might가 있겠죠. 그리고 must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9가지 조동사들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지금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9가지 조동사라고 하지 조동사 과거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각각의 쓰임새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조동사 과거형의 would, should, could, might는요. 뜻이, 즉 쓰임새가 최소 3가지, 2가지에서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조동사 과거형인 would, should, could, might는 첫 번째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추측의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법에서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일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과 이겁니다. 즉, will과 would는 달라요. 아시겠죠? will과 would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will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will은 말이죠. 자, 바로 2가지 기능을 갖는데요. 하나는 의지 미래와 단순 미래, 이 2가지를 갖습니다. 의지 미래라는 것은 주어의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고 있습니다. 단순 미래는 즉 반복해서 일어날, 즉 이제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자, 이러한 의지,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의지 미래에서 고집이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나는 항상 내 윈도우를 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 틀렸네. will이네요. But he will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뭐가 되죠? 그는 계속 열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꼬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에서 미래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행동, 즉 계속된 행동을 얘기할 때 will은 고집의 의미가 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will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밖에 없고요. 자, would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ould. 자, would의 독자적 의미는 뭐냐면요. 과거에 반복된 행위, 과거의 반복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오직 행위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즉 would와 유사한 표현의 used to 동사 원형은 과거의 행위와 상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측의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추측의 기능은요, 나중에 즉 확률 %로 쭉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 아시겠죠? 추측의 기능이 따로 존재한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정법에도 쓰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all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shall은 여러분들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 그리고 청이형 요 세 가지 때 쓰죠. 여러분들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는 현재로서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고어체하고 비슷합니다. 만약 썼다면 아하 그러하신가요? 이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회화에서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I shall do it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야, 이 말 쓰면 영국놈입니다. 아시겠죠? 영국놈은 I일 때 shall을 씁니다. will을 안 쓰고. 이해되시겠죠? 영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예문만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의지 미래는요, 바로 말하는 사람, 화자의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You shall die는 I will kill you다. 자, 요 정도 표현까지만 알아두시면은 shall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바로 should가 되겠습니다. should가 가장 중요하죠. 자, should의 독자적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should의 독자적 의미는요,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과는 다르게 바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should는 첫 번째로는 가벼운 의무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추측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추측의 기능이 약간 독특합니다. 자, 추측일 때 should는 어떻게 쓰이도록 되어 있냐면은 일반적 근거입니다. 즉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일반적 근거, 일반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뭔 소리인지 너무 추상적이죠. 뜬금없고. 자, 예문 듣겠습니다. would도 못 씁니다. will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will과 would를 여기다 쓰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요.
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럴 거라는 확신이 깊게 가득을 해요. 즉 확실해져요. 더. 그녀는 she will be in her office. 그녀의 오피스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없을 확률은 만에 하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있어. 예를 들면 갑자기 화장실 갔다던가 그런 것 빼놓고는 다 거기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표현은 뭐냐면요. 그녀 지금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 시간대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반적 근거, 평소에 하던 짓을 기본으로 해서 추측을 할 때 should를 씁니다. 어렵죠, 이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소에 하던 짓, 일반적 규칙. 자, 예를 들어서 2시간 전에 오피스에 있던 걸 봤어, 내가. 그럴 때도 should 쓴 거예요. 2시간 전에 거기 있던데 she should be.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should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존재하는데 이 근거가 아주 정확하게 미래와 예측이 연결되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럴 거야 라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would나 will보다 훨씬 뺍시다. 너무 강조했다. 자, would나 will보다 약한 추측에 속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would, will이 더 강해요. 자, 요거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should, 즉 should가 쓰이는 가정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따가 가정법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can과 could로 가겠습니다. 자, can과 could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can은 즉 능력과 가능성과 자, 추측의 기능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능력과 가능성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만에서는 능력과 가능성을 구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능력이라 하면 할 수 있다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태야. 가능성은 뭘까요? 행위, 상태 둘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이 말입니다. 이건 뭐죠? 행위가 아니고 상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늘은 비를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상태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상태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could에서 중요합니다. 자, could는 여러분들이 can의 과거형이라고만 알고 있으셨을 텐데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could가 가능성 능력을 표시해 줄 때는요 오직 일반적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즉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could로 표시할 수 있어요. can은 안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요 표현, 이렇게 could도 과거형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주 보셨나요? 실제로는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요 부분 위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반적 능력을 표시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요. 내 동생은요. 다른 아이들처럼 5살이면 5살에 편지를 쓸 수 있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 문장은 뭐가 될까요? 자, 개인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능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밑에서는요. 내 동생들은 5살에 세상에 벌써 5살에 편지를 쓸 수 있었어 라는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 차이 좀 아시겠죠? could는 즉 일반적,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쓰는 것이고요.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성과 능력을 표시할 때 특정 상황의 가능성 능력은 be able to로 갑니다. 우리는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뭐뭐 때문에. 이럴 때는 be able to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었어요. 요거는 could가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버스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비가 내리는 밤에 우리는 집에 올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could 쓰지 않고 be able to로 갑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could 같은 경우에는 능력과 가능성을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 상황에서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별한 상황일 때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경우에는 be able to로 쓰도록 되어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측의 기능 당연히 있고요. 추측의 기능 당연히 있고, 그리고 가정법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죠. 자, may 같은 경우에는 may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락과 추측의 의미인데요. can도 허락이 되죠. You can do it. 해도 돼? You can go. 꺼져버려. 죄송합니다. 이 말은 아니죠. 자, 가도 돼. 이런 말이죠. 그럼 도대체 can하고 may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may를 허락으로 쓰는 거 이제까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말고 May I help you 이거 빼고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may는 내가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뭔데 허락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즉, 위의 사람 혹은 권한이나 자기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한테만 특별히 하게 해주겠다. 즉, 이러한 허락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즉 선생님이나 학생 아니면 뭐 슈퍼바이저, 감독관이나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May I help you? 이 표현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즉 점원과 고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may 같은 경우에는 허락을 해주되 주어만이 그러니까 주어가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베푼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베풀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can은 일반적 상황일 때 허락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상황에서는 may를 쓰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면 can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지금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저한테? can으로 물어봐야 돼요? may로 물어봐야 돼요? 아니지. may죠. 왜? 집에 못 가니까. 지금 시간에 집에 일어나서 가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인지. 저에게 요청해야지만 가능하니까 may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y는 허락과 추측을 갖고요. might는 오직 추측의 기능과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동사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측 가정법에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must 하나만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mu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즉, 너무나도 당연한, 자, 여러분 이게 must는 먼저 자연 법칙, 법률, 도덕, 자, 이러한 규칙에 의거해서 의무와 추측의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함부로 must를 쓰지 마라 라고. must be 이러면요 아마 될걸?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거의 99%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의무인 경우에도 must를 쓰면요 즉 위에 사람이 may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을 해도 됩니다. 왜? 이 must 쓰는 순간 이 말 자체, 문장 자체가
법률이자 자연 법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must와 have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should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바로 조동사에 대한 자, 의미들을 정리했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알고 있던 내용들하고 이제 다 이제 포함됐을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추측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추측으로 쓰일 때 각각의 조동사들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간단히 예문을 적도록 할게요. 맞네.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you are right. 자, you are right라고 쓴다면 이 부분에서 100%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부분에 you are not right. 이것도 마이너스 100%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추측의 조동사가 추측으로 쓰였을 때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음으로 강력한 게 must be가 되겠죠. You must be run. 너는 아마 오를 거야. 너는 분명 오를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는 게 you'll be right. 너는 오를 거야.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추측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부분에는 would가 나옵니다. 그리고 should. 자, should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해되시겠죠? 아마 평소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머리 가지고 계세요. 자, 지난번에도 그랬으니 아니면 이번에도 그랬으니 아주 가벼운 근거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will, would보다 더 약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죠. 자, 다음 부분 보시면 여기에서 정중앙에 존재하는 것이 정중앙이 may가 되겠습니다. may는 50%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에 may보다 약한 표현이 migh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로 생각했을 땐 추측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요 밑에 부분부터는 이제 조금 더 강력해지는데 can. You can be right.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옳다고 얘기하잖아. 좋아하지 마세요. 오를 수도 있지.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가능성이 갑자기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 could. You could be right. 자, 아주 심각해지죠, 여러분들. 10%, 20% 정도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할 수도 있지 뭐 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은 can't가 나옵니다. 이거 99%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위에서부터 must의 반대는 can't가 되는 것이고요. 자, will, 그럴걸, 반대는 그럴 수도 있지 뭐, could의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쭉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 추측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네. 힌트가 아닌 거에 99%. 네, 아닌 거에 99%죠. can not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럴 리 없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you aren't, you are not 이러면 안 그래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바로 조동사의 추측 기능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이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법이 남아있죠? 이거 적으셔야 되나? 조금 적으시고 가정법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열심히 하시는데. 네, 자, 여러분, 그러면 가정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동주야,
가정법. 가정법에는 뭐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법은 주주주주주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정법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가 기본. 뭐뭐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시제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가 있죠? Yes or no. 표시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얘기를 못하겠네요. 자, 여러분, 저기 뭐냐? 가정법 기본부터 하기는 좀 그런데? 합시다. 그냥 복습한다 셈 치고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가정법은 여러분들, 가정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형 가정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표현에 따른 가정법들이 존재하겠죠. 다 암기해줘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기본적 가정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정법에는 가정법 미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영님이 요거 내용을 좀 다 얘기해 주세요. 가정법 미래는 모투 가정법이랑 슈드 가정법으로 나뉘어요. 그리고요, 모투 가정법은 뒤에 조동사. 네, 잘하셨습니다. 정리 잘하셨죠? 자, 우선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즉 if절의 형태와 주절의 형태, 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미래, 가정법 미래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바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if절에 should를 집어넣는 should 가정법이 있고요. 자, if절에 were를 집어넣는 were to 가정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지는데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if, should 가정법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자,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가정법, 즉 조동사의 과거형이 가정법을 표시한다, 가정법의 용법에 포함된다라고 적어드렸었죠. 이해되시죠? 가정법에서 쓴다라고. 즉 가정법은 주절이 조동사 과거형이 나와줘야 때문에 조동사 과거형이 써야 되지만, 자, should 가정법은 예외적으로 조동사 과거형과 조동사 현재형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if I should win the lottery. 자, 내가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나는 자동차를 살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에서 would도 가능합니다. I would buy a sports car. 요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미국 놈들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여기에서 should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시간 조건의 분사절이 되어버리죠. 자, 지금 should 가정법은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should가 생략되고, 즉 일반 조건문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에 내기 너무 좋지요. 네, 이해되셨죠? 따라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요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쓸모 없어요. 나이 좀 드시고 왠지 좀 잘난 척 하시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If I should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무너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표현은 자주 씁니다. were to 가정법은 여러분들 흔히, 자, 그 권위 있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문어체적 표현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요. 자, were to 가정법의 특징은 뒷부분에 조동사 과거형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꾸게 되면요,
If I were to win the lottery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겠죠. 자, 그 뒤에 마찬가지로 I would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if, should 가정법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f를 제거하면 중국어가 되죠. why do? why니? 네, 중국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제. 농담입니다. 자, 이런 형태는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경우는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미래가정법에서는 if 생략은 못 봤고요. 다만 가능은 하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정법 과거하고 이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할게요. 가정법 과거는요. 자, if절에서 무엇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if절에 동사 과거형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과거 완료는 if절에 had pp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진 양님, 저기 충주 앞에 양고기 하던 데가 있었는데 요즘 가보지도 못했네요. 양고기 맛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저기 뭐냐? 헤드 PP 언제 쓰나요? 언제 쓰는지 정리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주절의 시간보다 1시제 앞서서. 그리고 또 언제 써? 가정법일 때 또 알겠습니다. 선임 과거보다 그거 얘기했고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대과거 맞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대과거는 주절하고 시제를 구분해 줄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과거 완료는요 과거 완료, 대과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가정법 이렇게 세 군데밖에 쓰지 않습니다. PP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완료는 딱 쓰임새가 결정되어 있어요. 언제서만 쓸 수 있죠? 과거의 한 시제가 딱 시간 표현이 나와야지만 과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언제까지 끝냈어?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과거에 나 어제 몇 시경에 끝냈어. 이렇게 과거의 시간이 표시되었을 때는 had pp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것이 없다면 그냥 과거형으로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되셨죠?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과거 완료 had pp가 나온 경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분사 구문 만드실 때 had 요거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난 가지고 있었다. 이거 뭐죠, 여러분? PP, 과거 분사의 과거를 표시할 때는 뭐로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죠? 과거 분사의, 즉 분사 구문, 과거 분사의 과거를 표시하는 건 어떻게 해준다? 알았는데. 자, 틀렸죠? 네? 자, 이 부분 되게 심플해요. 자, 여러분, having이 과거를 표시해주는 준동사, 동명사와 즉 분사에서는 having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had라는 표현은 절대 못 써요. having pp, having had는 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하는 이유가 심플합니다. had 나오면요, 이거 셋 중에 하나예요. 뭐? 과거 완료, 대과거, 그 다음에 가정법. 이해되시겠죠? 그 외에는 못 쓴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주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주절 간단하게. 자, 조동사 과거형이 나오고요. 과거 완료에서는 조과에 have pp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가 have pp. 자, 여기까지가 가정법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죠. 상용님,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혼합가정법은 뭐예요? 가정법 과거의 부절이랑 가정법 과거의 if절과 과거 완료 주절이 섞이거나 네. 과거 완료 부절이랑 과거 주절이 섞여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 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저거요? 어떻게 구분해야 돼? 그 시제 표현이 잘했어요. 자, 여러분, 혼합가정법 문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혼합가정법에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혼합가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예문을 좀 들어드릴게요. 자, 내가 부자로 태어났다면, 이건 뭘까? 이해되셨죠? 과거의 일이죠. 지금 떵떵거리고 살 텐데. 동주 이해됐어? 태어난 건 언제 태어났어? 과거.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표현하는 거고, 과거는 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 현재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혼합가정법이에요. 혼합가정법에서의 특징은요. 자, 원래 미국 놈들은 섞어서, 즉 미국 놈들 진짜 말할 때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쟤네들이 막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시험에서는요. 반드시 두 개의 시간 표현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시제를 꼭 넣어줍니다. 앞에서는 내가 어렸을 적에, 즉 어려다 과거의 표현이 나오고, 뒤에서는 현재의 표현이 나옵니다. now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부사구를 잡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구 없이 함부로 문제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 잘못된 문제 시비에 걸리기 되게 좋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왜? 같이 동등하게.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부자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가정법까지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자, 가정법까지 마무리되어졌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즉 핵심 가정법 표현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가정법 표현 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지난 시간 때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 상승, 목적어 상승 이 부분 조금 헷갈리셨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요거 잠깐만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어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 상승은 뭐냐면요. 어디서 나왔냐면, 자, 요 문장에서 대절을 앞으로 끌고 주어, seem,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쓴다. 자, 요 부분이었습니다. 주어 상승.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주어는 어느 때 상승이 가능하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seem that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겁니다. appear, 즉 이 형식 동사들에서 이해되시겠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존재하냐면요. 자, it is hard for me to believe him. 자,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I'm hard to believe him. 이 표현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왜? 뭐지? 그러니까 할당은 그렇죠. 잘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for는 앞으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해되시겠죠? 다른 형용사들인 경우에 지금 다른 형용사들은 일반적으로 주어 그리고 is to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어느 경우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형용사가 흔히 자, 즐겁다, 좋다. 형용사가 등장한 경우에 주어를 앞으로 상승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굳이 하나하나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이 문장이 이렇게 써야 맞아요. He is hard for me to believe. 이해되시겠죠? 요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for me는 생각해 줄 수 있겠죠. He is hard to believe. 자,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 이거를 목적어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상승. 자, 목적어 상승은요,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쉽고 어려울 때.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바로 즐겁고 불쾌할 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 쉽다라는 뜻을 가지는 easy 그리고 convenient. 자, 뭐가 좀 이상한데? 아유, 네. convenient. 자, 그 다음에 요거 아니야? 자, easy, convenient, 그 다음에 tough, difficult, 그리고 hard, impossible. 자, 이러한 형용사들이 등장할 때는 바로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즐겁고 불쾌하다라는 표현은 pleasant, 그리고 unpleasant. 그리고 awkward. 자, 이러한 형용사가 나왔을 때만 목적어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주어 상승은요. 주어 상승에는 자, 정해져 있는 그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목적어는 딱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형용사들은 어떻게 할까? 주어 상승이 불가능하고 목적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자,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부정사 요거 목적어 상승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암기하기 쉽죠?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쉽고 어렵고 즐겁고 불쾌하고 요 관련된 형용사들은 목적어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 숙제 냈습니다. 페이지가 75페이지까지죠? 뭐해? 정말? 다 해왔는데 다른 이정 그랬어? 뭐지? 뭐지?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러면 72, 73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72, 73 풀어주십시오. 72, 73. 네. 아, 7시 반 클래스는 얘기를 안 했나?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제가 했을 때가? 호락과 조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if 절에 그 뒤에 should have가 나오고 있어요. if 절에요? 추측. could have. 만약 뭐라면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추측입니다. 가정법 달라요? 가정법을 해야죠. 가정법은 현재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죠. 그럼 잘 안 써요. if 절에 그 조동사 들어간 거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일단 if 절에 조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듯이 즉 조동사의 과거형, 조과형이 되는 거죠. 예. 조과가 들어가는 경우에 조동사 과거형의 원래 뜻을 생각합니다. 내가 뭐뭐 하곤 했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뭐뭐 하곤 했었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바로 그 가능성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가정법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서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동사가 있으면 주절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가정법으로 바꾸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if가 끊는 순간 어떻게 되죠? 했었다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이런 뜻이니까 안 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조동사의 추측을 if 절에 집어넣으면 차라리 가정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셨죠? 자, 간단하게 아까 전에 이제 주어 상승, 목적어 상승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어 상승이 안 되는 놈이 있어요. 목적어 상승은 절대로 쓸 수 없는 형용사들이 있는데요. 어떤 형용사냐면 바로 ready, fit, free, available, 그리고 sufficient. 자, 이런 표현들이 자, 목적어 상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I'm ready to eat. 자, 이 표현은 가능하죠. 나는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Dinner is ready to eat. 자, 이런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좀 추가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 체크하고요. 자,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쉬워서 질문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 펼쳐주시고요. 70페이지부터 정답 체크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 70페이지에 X-File 68. 자, 68은요. 주어가 쓰인 명사가 본래
주어인지 아니면 투부정사의 목적어에서 온 건지 확실히 구분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가 되어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difficult라는 표현은 아까 배우셨죠. 목적어 상승만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표현. 자, 다음에 자, 그래서 to solve와 to be solved 두 번째는 to be solved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에서는 to go 그리고 to hurt가 되겠습니다. 자, 70번에서는 자, how to date이 정답이 되겠고요. 71번에서는 to adapt 72번에서는 go 73번에서는 ought 74번에서는 수동형이고요. 그 다음에 to be received 75번에서는 단순형과 완료형 두 가지이다. 그리고 to have been 76번에서는 going 77번에서는 과거적 의미 그리고 투부정사는 미래적 의미 정답은 to pick up 78번에서는 to catch 자, 이제 정답 부르겠습니다. 72페이지 1번 get 2번 to find 3번 do 4번 have been 5번 been 헛소리 eat 6번 for 7번 make 8번 collect 9번 what 응? to collect요. 죄송합니다. to collect 9번 what 10번에 to study 11번에 to go 12번에 to be built 13번에 to please 14번에 to talk 15번에 eat 14번에 to talk 15번에 eat 16번에 to have 17번에 of 18번에 to infor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 보겠습니다. 질문하고 있어? 끝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보겠습니다. 어제 하라고 했죠? 여러분 흰색 백지야. 쉬운 거로 내겠습니다.